자, 봅시다. 우리 9월 모평 이제 끝났는데, 뭐,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항상 요 6월 9평 모의평가는 수능을 위한 준비 작업인 거지. 결국 이 안에서 얻어내는 게 없다면 시험 본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문제집 시간 내가지고 푼 거랑 같은 효과를 보겠지.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잖아. 그래도 9평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막 올해 9평은 굉장히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따져본다면 확실히 쉬워졌어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분명히 한 문제나 한 문제 반 정도가 쉬워졌어요. 지난 6평 때에 비해서도 반 문제 정도? 좀 심하게 보면 한 문제 정도 쉬워졌어요. 근데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 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형태? 근데 좀 어렵게 느껴졌다면 시간 결국 물리는 뭐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라고? 시간 가지고 조절하는 거라니까? 결국 문제 하나하나는 편안한 형태의 문제꼴로 바뀌었어. 예전처럼 19번, 20번에 강력한 어떤 형태의 문제를 빡 집어넣어가지고 그 한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야 이건 도저히 못 풀겠는데 뭐 이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할만한데 뭐 이런 느낌? 근데 문제 20개를 놓고 쳐다보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간이 전보다 오래 쓰이게 되는 형태의 문제꼴로 바뀐 거야. 예전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문제 딱 쳐다보면 그냥 이거 이런 유형의 문제에 비해서 지금은 하나하나가 조금씩 시간이 더 쓰이는. 그럼 그거를 20문제로 합쳐놓으면 결국 시간이 전보다는 많이 쓰이는. 그럼 체감적으로 쫓기니까는 결국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은 분명히 뭐 전부터 공시된 것처럼 뭐 킬러 문제 이런 유형은 없었어요. 그냥 엄밀히 말하면 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 9평의 패러디 문제 성향들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유형이 많았던 거야. 예를 들면 뭐 1번 문제도 작년 수능 문제의 패러디 문제인 거고 3번 문제도 작년 수능의 패러디 문제인 거고 그죠? 뭐 12번 문제도 작년 수능에 거의 패러디 문제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 12번은 동그라미가 2개짜리가 나왔는데 하나짜리로 바뀌었고 뭐 그만큼 쉬워진 거고 대신에 시간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쓰일 정도로 그러니까 원을 하나 줄여놓은 거지. 그리고 옆에 13번 문제도 작년 수능의 패러디 문제고요. 똑같아요. 14번 문제도 작년 수능하고 거의 같고요. 18번 문제 작년 9평 문제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작년 수능과 9평 문제에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로 지금 여러분을 테스트시킨 거야. 그러니까 왜 이번 시험 같으면은 왜 6평과 9평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잖니. 6평은 여러분을 위한 시험이라기보다 출제자를 위한 시험. 그래서 올해 학생들을 작년 학생 또는 재작년 학생과 비교하기 위해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을 때 과연 올해 학생들은 어느 수준이지? 평가하는 형태의 문제? 그렇다면 9월은 그 해의 예시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건데 올해 9월은 아니에요. 과연 요 정도를 냈을 때 합당할까? 결국 9평조차도 여러분을 위한 시험이라기보단 출제자를 위한 시험의 성향이 조금 더 강했던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문제법보다는 기존에 활용됐던 형태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작년 여러분 선배들, 재작년 여러분 선배들과 지금 비교시키는 올해 요 정도 난이도로 내면 될까? 이걸 또 한 번 확인하는 정부의 말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학생들한테 요 정도면 될까? 이걸 다시 한번 테스트해주는 장. 그게 요번 9평의 의미 아닐까 싶어. 딱. 그러니까 크게 뭐 올해 예시적 성향? 특별히 그런 형태의 문제는 띄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형태의 문제법이고요. 대부분. 다만 아까 왜 시간이 조금 더 쓰일 거라고 표현했던 게 전통적으로 평가원이라든가 수능 문제들은 전부 다 계산해서 얼마 이런 값을 요구받는 것보다는 커, 작아, 같아?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고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대부분 문제가 그렇게 주어졌었거든?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단 시간이 조금 더 쓰이는 게 정상이야. 한 문제 한 문제가. 왜? 아예 값이 얼마인지를 자꾸 요구받았거든. 그러니까 뭐 3번 문제도 결국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겠지만은 뭐 이랬던 거였고 뭐 뒷장에 넘어가서도 8번 문제도 반드시 값을 찾게끔 아예 주어진 거고 9번 문제조차도 크다 작다 이거보다는 몇 배, 얼마 아예 값을 요구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조금씩이지만 시간이 더 쓰이는 거라니까.
기존의 수능 또는 평가원 거보다는 요번 시험이 시간이 한 문제 한 문제당 시간이 조금씩 쓰이는 거야.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보다. 그걸 합쳐보면 결국 30분 내에 20문제가 괜히 시간에 쫓기게끔 만드는, 압박감이 느껴지게끔 만드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반응 이해돼요? 응? 받아들이겠어? 거의 뭐 10번 문제도 그렇고 계산 유형의 역학 파트의 계산 유형의 문제가 비중이 조금 높았어요. 그렇다고 문항 개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쓰일 수 있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일례로 지금 10번 문제 운동량 충격량 문제지. 뒷장에 쳐다보시면 17번 문제도 운동량 충격량 문제지. 사실 운동량 충격량 문제는 전체 단원 중에서 비중면에서 그게 크게 차지하지 않는 단원이었어요. 일과 에너지 파트에 묶어서 내는 정도? 아니면 운동량 충격량 문제를 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딱딱딱딱 풀어지는, 시간이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 이런 형태의 문제법이 여지껏 등장했었다면 이번 시험엔 2문제씩이나 쓰이는데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 이런 역학 파트가 다른 단원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쓰이지 않니?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특성이 이해돼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 수능 때도 기조가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뭐 고난이도 문제지 안 푸셔도 된다니까? 대신에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유추해서 빨리빨리 가는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만 결국 시간 어떻게 안 걸릴 거예요. 그게 이번 시험이 나타내는 가장 귀중한 교훈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 추천해 주세요. 지랄 안 푸셔도 상관없어요. 결국 올해 수능상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없다는 뜻이야. 뭐 선생님하고 해석강의에서 하나씩 문제를 들여다보겠지만 결국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을 줄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사고하는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게 흘러가는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시험의 의미였다고. 그게 올 수능의 결국 종착지일 거라고. 됐어요? 뭐 결국은 뭐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작년 수능 1등 컷이 46점이었으니까 이번 시험은 48점, 그러면 2점짜리 하나 정도 더 쉬운 꼴이 되는 거지. 확실히 그 킬러 문제, 우리 보통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어려운 형태 문제 빡 집어넣는 이 형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거의 비중이 2점 정도가 지금 차이 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쉽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문제 하나하나를 빨리빨리 푸는 연습이, 쭉 문제의 다양성을 자꾸 추구해가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도 자꾸 익혀두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자꾸 확보할 수 있는 이 연습이 여러분한테 이제 수능까지 남아있는 숙제인 거야. 계속. 됐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패러디 문제들이 다수 등장했었기 때문에 아마 기출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 같은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주 보는 형태, 익숙함이 결국은 마음이 편안하게 해준다니까. 그러면 쉽게 느껴진다니까. 근데 수능 때도 과연 그럴까? 결국 그 전전년도 냈던 형태의 문제, 패러디 문제가 수능 때도 또 나올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크게 건질 건 없었다니까. 문제로서 따져본다면 그냥 쉽게 느껴졌던 게 결국은 이 형태의 그 패러디 문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문제법으로 등장했을 때 그러면 그 난이도가 작년 수능만큼의 난이도로 다시 조절이 가능할 수 있겠지. 문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낯설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게 결국 여러분이 만날 올해 수능 문제일 거라고. 그래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결국은 2문제에서 3문제가량 그의 수능상에 비슷하게 쓰여요. 그게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 해설 강의 어떻게 해준다고? 선생님 책에 개념 완성책 또는 실전 문제 풀이 책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자꾸 찝어주잖아. 그거 가지고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것과 같은 형태의 문제로 다시 연습을 하셔야 수능 때 안 틀려야 되는 거지. 9평은 잘 봐도 의미가 없어. 이걸 여러분이 수능 때 가져갈 게 아니니까. 6평 잘 봤다고 도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한 문제, 2문제씩을 건지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동영문항 뽑아줄 테니까 반드시 그 동영문항 가지고 연습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두세요. 반드시. 그게 오늘의 여러분의 숙제예요. 계속 뭐 다른 문제집 더 풀어야지 이런 거보다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은 거라니까. 문제집 하나 풀면 적어도 400~500문제 이렇게 될 텐데 그 안에서 20문제 이렇게 고르는 거보단 그렇잖아. 이거 20문제 중에 2~5문제면 비중면에서 굉장히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딴 거 하는 것보다 지금 얘를 먼저 끝내놓는 게 상대적으로 맞는 시기인 거지.
그러니까 얘 가지고 하나, 두 개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아 나는 왜 시험 시간에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이런 걸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차라리 틀리는 게 낫다니까. 지금은 수능 때 틀리면 안 되지만 지금은 틀리는 게 낫다니까. 그 틀렸던 걸 수능 때 가서 안 틀리면 되는 거지. 그 지금 틀렸던 게 기억엔 되게 오래 간다니까. 사람은 결코 좋은 기억을 오래 가져가지 않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떠올려보면 행복했던 기억 10가지 떠올려봐. 10번 기억나? 여지껏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18년, 19년이 그 인생 동안에 10번 좋은 기억 떠올려? 10번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머릿속에 떠올려 그러면 떠오르는 기억이 잘 없을걸? 근데 여지껏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쪽팔렸던 기억, 창피했던 기억 떠올려봐 그러면 언뜻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들 한두 가지는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 기억이 되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지금 틀렸던 문제를 수능 때 안 틀리면 돼. 그러니까 어제 봤던 시험이니까 지금 따끈따끈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그 문제 왜 나는 그걸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지를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문제집 많이 풀 텐데 그 문제집 푸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형태로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 해주는 그런 형태로 자꾸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야? 제발 여러분 머릿속에서 답 찾지 말라고 그랬다. 문제 속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는 거. 그 과정이 훈련돼 있어야 되는 것 뿐이라고. 수능상에서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우리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과연 뭘 잘못 생각했는지 아니면 맞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받아 봅시다.